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부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듣기 좋은 잔소리 잔뜩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함께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집중해 주시고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들 준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위한 잔소리 준비하고 계실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 2부를 책임져 주실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월요일 날 뵙고 수요일 날 뵈니까 2배로 좋네요, 전문가님.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문가님이 싫어하시니까 제가 더 좋아요. 그래서 주유소 2부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유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통 창구 늘 열어두고 있는데요.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쪽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에 최근 이번 주 시장에 들어서 더더욱 우리 시장이 좋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뜬금없이 질문을 하시는데 장이 안 좋잖아요, 전문가님.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게 박스권? 뭐 여전히 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잠깐 좀 차트를 보면 기초교육 강의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정배열이죠. 정배열 권역에서 진행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난 이후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거기에다가 61선 같은 경우는 수급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121선은 경기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41선이 이 하단 자리대의 지지 라인대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평선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21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고 그 구간이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2011년도, 12년도 고점을 치고 난 후에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스권이 좀 진행이 됐죠.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당분간은 박스권역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면 8월 달에 지수 저점을 좀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양봉의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가 진바닥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좋고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정재훈 전문가님이 나긋나긋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재훈 전문가님의 한마디 들어봤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강의에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이제 캔들 했고요. 거래량 했고 이동평균선을 좀 했었어요. 그 이동평균선 하면서 정배열, 역배열 대충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오늘은 정배열하고 역배열 이 구간을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에 대한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배열하고 역배열을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정배열은 상승 추세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상승 추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배열은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61선 이탈을 했죠? 121선 이탈을 했어요. 그죠? 21선도 이탈을 했고 역배열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거를 역배열이다라고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가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숨고르기, 즉 박스란 얘기는 비추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같은 구간은 비추세.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보게 되면 아마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봉을 먼저 보실 거예요. 일봉을 먼저 본 다음에 분봉을 보고 그 다음에 호가창을 보죠. 호가창을 보고 매수할 물량이 많다. 그러면 매수를 하겠죠.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월봉위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주봉위를 보고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는 방송 말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찌됐든 정배열과 역배열, 정배열은 상승 추세, 역배열은 하락 추세고 차트를 볼 때는 월봉을 본 다음에 주봉을 보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고 그 다음에 분봉을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정배열은 말 그대로죠.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순서대로 좀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5일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21선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60일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정배열 차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단기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동평균선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배열이 되어 있을 경우는 상승 추세가 강한 상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아요. 근데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눌림목 구간을 좀 기다려야 돼요. 이 부분들은 좀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지 이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지지의 역할을 하죠. 이거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등주,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급등주는 5일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자, 그럼 차트를 하나씩 좀 봐볼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카카오의 일봉 차트예요. 카카오의 일봉 차트인데 보게 되면 정배열 구간에서 보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정배열 구간이잖아요. 그죠? 정배열 구간에서 보게 되면 수익을 내는 데는 크게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정배열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배열 구간에서 각각 이동평균선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녹색 선이 61선이고요. 지금 이 구간대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6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요때하고 여기하고는 좀 틀리죠. 뭐가 틀리죠?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격이라는 건 주가하고 이동평균선하고의 거리예요, 거리. 폭. 주가가 여기에 있는 상황에서 21선은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격도가 이만큼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게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의 기준이에요, 이제. 트레이딩을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단기나 스윙으로 보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5일선이나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는요. 61선과 121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투자가 됐던 트레이딩이 됐던.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모습들 한번 보자고요. 나 단기로 봤어. 트레이딩 할 거야. 또는 스윙 관점으로 봤어.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거는 5일선과 21선, 61선 세 가지만 있어요.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파란색 선이 5일선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색 선이 61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 공부를 했으니까 이동평균선 공부를 했다면 보자고요. 5일선을 돌파하는 시기. 그죠? 5일선이 돌파하는 시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이동평균선이 숙이고 있다는 얘기는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5일선이 돌파되는 시기 때부터 본다라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탈을 했다라면 다시 여기가 매도 포인트예요. 다시 이날 또 매수를 했죠? 요 한 사이클 끝났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두 사이클이 끝났어요. 또 세 개가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5일선의 방향성이 돌려 세우는 자리 때 여기서 매수를 했고 5일선이 깨지는 자리 때에서 매도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매매를 한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자고요. 이렇게 매매에 대한 빈도수를 보는 거예요. 나는 21선을 놓고 볼 거야. 21선이 돌아서는 시점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21선이 깨지는 자리 때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종가상 이탈됐으니까요. 그러면 한 번 거래를 했어요. 그죠? 21선이 지지가 받고 다시 방향성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이 지지가 이탈되는 자리 여기 두 번 거래를 했어요.
단기 이동 평균선 5일선을 놓고 보게 되면 매매 횟수는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 매매 횟수를 전부 다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해요. 왜? 시장이 내버려 두질 않고 오늘처럼 또는 어제처럼 주가가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 팔아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요인이 커요. 그리고 올라갈지 빠질지는 주가의 흐름들을 봐야 되겠죠. 매매 횟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성공의 확률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본업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상황에서 5일선을 기준으로 한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21선의 기준점을 놓고 본다든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런 식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아요. 61선에서 하게 된다라면 뭐 요 언저리대에서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냥. 근데 61선이 깨졌어요. 여기서 그냥 매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요 구간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일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느냐, 21선을 놓고 보느냐, 61선을 놓고 보느냐, 나는 단기로 볼 거냐, 스윙으로 볼 거냐, 중장기로 볼 거냐, 그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 즉 5일선이 되겠죠? 대응의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다 100%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21선이나 61선을 놓고 보게 된다면 매매에 대한 빈도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꼭지까지는 못 먹죠. 5일선도 마찬가지예요. 즉 뭐냐면 다 지워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난 61선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보자고요. 대충 그냥 여기서 샀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샀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이 자리대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깨졌어요.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캔들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아래 꼴이 있을 거고요. 그죠? 대충 밀렸다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폭만큼 먹는 거예요. 요 폭만. 이 폭이 그래도 뭐 4만 원에 사서 7만 원대 초반에 팔았다고 하게 된다면 그래도 상당히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못 사고 여기서 못 팔고 사람을 비유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렇게 간만에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사람 이 왕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무릎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어깨에서 팔았어요. 요 몸통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카락 세워갖고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성데이터테크의 일봉 차트예요. 저희가 거래했던, 투자했던 그런 기업이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죠. 보게 되면. 급등주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단기적으로 5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급등주의 모습들은 아니죠.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 자체는 강한 매수세라고 했어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고 5일선이 이탈될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21선의 방향성이 돌아섰고 5일선이 다시 돌파되는 수점에 매수를 했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들이 크고 이게 작아 보이는데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이게 50%짜리가 넘는 수익이에요. 결국은
단기적으로 나는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 즉 5일선이 이탈을 한다라면 매도를 한다는 얘기고 5일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쫙 5일선을 돌파했다가 이거 돌파하는 것 같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다시 쭉 윗꼬리를 달면서 빠졌어요. 5일선 이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내일 올라가겠지 그러고 말 겁니다. 근데 오늘처럼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물려서 대응을 안 하죠. 결국은 단기는요. 대응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대응이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 트레이딩이 됐든 아니면 스윙을 하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작아요. 지금은 19,000원짜리 저희가 이게 기억했던 게 저희가 2,800원대인가 이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많이 먹었다 그러고 나서 7,000원대인가 팔았어요. 근데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은 계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몰랐을 거고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리 갈 줄 알았을까요? 그죠? 저도 몰랐어요. 분석해서 나름대로 10,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못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종목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있고 작은 기업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죠. 이 친구는 시가총액이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기도 한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같은 경우는 아까 정배열하고 반대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가장 위에 있는 거. 가장 위에 있는 게 뭐 120. 그 다음에 뭐 60. 그 다음에 20.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 5일선을 할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 이평선이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그 위에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오니까 이동평균선도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역별이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되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추세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역배열이 되었을 경우는 하락 추세가 강한 상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추세였을 때는 각각의 이동평균선이 지지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역배열에서는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게 지지와 저항을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인데요. 지지와 저항은 상당히 좀 많아요. 가격의 지지와 저항이 있고요. 캔들의 지지와 저항이 있고 이평에 대한 지지와 저항이 있고 상당히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동평균선은 역배열에서는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거. 급락하는 거, 급등주가 아니라 급락주는 5일선을 뚫지 못해요. 5일선을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빠져요. 그게 급락주예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인 구간에서는 반등 시 매도가 우선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봐볼게요. 한국조선해양의 일봉 차트예요. 역배열로 전환이 됐어요. 그죠? 어디에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을까요? 자, 완전히 역배열이 되기 시작했던 거는 뭐 이런 구간대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구간이나, 그죠? 역배열이 전환된 이후에는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면서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반등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될 수가 없죠. 왜? 61선 꺾이고 있어요. 121선 꺾이고 있어요.
241선 꺾이고 있어요. 뭐라 그랬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반등이 나와도 121선에 저항받고 그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242평에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요. 저점을 깨게 되면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역배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거. 즉 역배열은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아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가치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싸다라고 평가가 되는 주식을 매수를 하죠. 그죠? 가치 투자는 올라가 있으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매수를 못 해요. 가치 투자는 이 회사의 본질 가치가 싸다고 느껴졌을 때 매수를 하죠. 그러면 가치 투자는 진짜 장기 투자는 완전 역배열에서 하는 투자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일봉 차트예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쌍봉을 찍고 그리고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61선이 꺾였죠. 121선이 꺾였죠. 241선이 꺾였어요. 완전한 역배열 시기가 도래됐죠. 주가는 급락이 나옵니다. 밀려 내려왔고 반등이 나오는 듯 했으나 저항 자리대에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자리대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고 계속 61선의 저항 혹은 121선의 저항, 241선의 저항 반등이 나오는 족족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전고점 자리대를 돌파를 하는지의 여부를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전저점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가 않다면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역배열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나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네, 어쩔 수 없이 한국전력 일봉 차트를 갖고 왔는데 전기 가격 인상했죠? 전기 가격? 그죠? 킬로와트당 3원? 근데 오늘인가 어젠가 기사가 나왔어요. 뭐 공공기관에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 공기업 다 죽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한국전력은 올해 적자에 대한 폭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발전 단가가 원자력이 제일 싼데 원자력은 죽어나가고 있고 이상한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죠. 어쨌든 미래로 가야 될 방법은 좋아요. 좋은데 원전도 그만큼 필요한 그런 상황들인데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근데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전기 가격이 인상이 될 거예요. 전기 가격이 인상이 될 거고 그러면 적자가 났던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다면 실적은 개선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정부 정책이 그린 뉴딜이라는 혹은 수소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한국전력은 안 할까요?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전력도 어느 정도의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거예요.
전기 가격 인상이 공공요금이 인상이 된다. 그러면 실적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다라면 이 형성돼 있던 저점은 바닥이 맞는 것 같고 개선이 된다라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주당 자산 가치도 꽤나 싸고요. 중장기는 이런 거 매수합니다. 장기는 왜? 내년도에 가격 인상하고 요금 인상하고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전력의 실적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역배열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현대제철 볼게요. 현대제철 일봉 차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재미난 부분들은 아까 이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보여줬을 때는 거의 많이 올라갔을 때의 차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을 보게 되면 큰 사이클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대시세가 나왔어요. 그죠? 대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역배열로 전환되면서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밀려 내려왔어요. 고점을 형성했을 때가 2011년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20년에 돼서야 바닥이 만들어졌어요. 역배열 구간의 전환은 보통 큰 상승을 기록하고 나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즉 지금 이제 막 테마주들 막 이런 것들 있죠. 뭐 인맥주며 무슨 테마며 해서 시세가 막 나오고 있는 애들 따라 들어가면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저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나 상투야 고점이야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기업의 실적이 상투를 쳤을 때 상투를 치거나 예상치가 하회되기 시작했을 때 그 전에 주가는 고점을 칩니다. 업황의 악화가 진행될 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돼요. 업황의 악화라는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현대제철 여기에서 봐야 될까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 한번 봐보세요. 다음에 NC소프트예요. NC소프트 일봉 차트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NC소프트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하락의 시발점은 뭐가 됐죠?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반응이 더럽게 안 좋더라. 그래서 리니지를 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더라. 혹평이었죠. 그 혹평이란 얘기는 매출이 늘어나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상했던 실적보다 안 나오겠죠. 그럼 실적 악화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급락이 나왔죠. 급락을 했을 때는 5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빠져요. 이제 각도는 완만하게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과 61선, 121선 역배열이죠. 고개 숙이고 있죠. 얘는 트레이딩. 그냥 낙폭과대를 먹는다 생각하고 반등 따먹기 하는 거.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 다음 부분들은 사실 또 다른 걸 말씀드렸는데 잠깐 차트 좀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 자, 여기 한번 지수를 좀 보면 자, 코스피 지수예요. 61선 하방각 그리고 있어요. 21선 하방이에요. 그러면 20 하방 그리고 있고 5일선, 21선, 61선, 121선 요것만 보자고요. 240선 빼고 그러면 241선 뺄게요.
그러면 얘는 완전 역배열이네요. 그죠? 완전 역배열 있을 때는 반등이 나왔을 땐 매도죠. 반등이 나왔을 땐 각각의 이동평균선이 저항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찌됐든 일단 매도죠. 이렇게 좁게만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점 자리대가 이탈됐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깨졌단 말이에요. 확인 과정은 필요하겠죠. 어찌됐든 역배열. 역배열이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보고 일단은 지수로 만약에 한다면 매도를 하는 게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구나. 그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박스예요. 이 구간은 어땠죠? 여기는 21선, 61선 이탈이 됐다가 바로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냥 이렇게 박스에서 진행되다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보다는 지금 60과 120이 꺾였잖아요. 시간적인 부분이 좀 더 소요가 된다. 그래서 박스 구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수를 보게 되면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수 많이 빠졌어요. 징그럽게 안 올라가요.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수는 되게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일봉도 이게 차트가 꺾였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차트는 월봉도 같이 보는 거라 했죠. 월봉을 먼저 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월봉을 봤어요. 월봉을 봤더니 어때요? 월봉을 봤더니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정배열이에요.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과정과 비슷한 부분들을 보면 이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구간,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은 이런 식의. 그러면 이때의 캔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이때나 자 급등이 나왔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장대 음봉으로 빠지고 해서 이게 지수가 많이 밀려서 그냥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태질로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 아래 꼬리 달렸죠? 요 녀석들 아래 꼬리 달렸죠? 여기 아래 꼬리 달렸죠? 여기도 아래 꼬리 달렸죠? 쭉 지나고서 이제 나왔다 치면 얘는 아마 내일 반등이 좀 나와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월봉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어찌됐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아, 월봉 보니까 많이 올랐구나.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건 당연하겠구나.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아, 일봉으로 좀 꺾여 있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차트를 보고 했다라면 이런 구간에서는 좀 매수하기가 힘들었겠죠. 아마 여기서 매수했다 손 쳐도 여기에서 인버스 겁나게 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다 털렸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나중에 차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월봉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대부분은 이것들을 잘 안 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말을 바꿔봤어요. 말을. 대박을 내고 싶어요. 대박.
투자를 해서 더블을 내고 싶어요. 더블 이상. 그랬을 때 방법이 있어요. 방법. 대시세의 비밀. 쫑긋하고 쳐다보고 있네. 참, 이런 것들은 또 봐요. 이런 것들은 대시세의 비밀. 월봉을 무조건 정배열해야 돼요. 무조건. 초입.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요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종목을 찾았어요. 그러면 시세의 흐름들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월봉의 전고점을 넘어설 때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일봉상에 장기 평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좋아요. 제가 이 기준으로 삼는 건 뭐라 그랬죠? 241선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매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죽으면 물량 털고 나간 거고 올라가면 아, 이 사람 누가 많이 샀구나. 매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하고 종목을 찾거나 하게 되면 좀 더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 업황이라든가 내가 보고자 하는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필히 체크를 해야 돼요. 우상향을 해주는, 실적이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종목을 이제 볼게요. 잘 보세요. 작년 말 이맘때 작년이었을 거예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는 뭐 하이닉스로 장기 투자를 해서 몇억, 몇십억이 됐고 막 이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어떤 택시기사분은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까마득해요. 그죠? 까마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때 어떻게 됐죠? 그때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장기 추세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샀다라고 한다면요. 2000년도 때 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못 지고 갑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유? 저 못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 그죠?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카카오요, 카카오. 자. 월봉이에요, 월봉. 정배열이라고 했어요, 정배열. 정배열이면 여기가부터 정배열이에요. 그죠? 요 구간 때부터 정배열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냅둬 그냥. 거래량 안 터졌어요.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때 거래 터지죠. 요때 따라 붙는 거예요. 요때. 그러면 따라 붙었다 치면 4만 원. 그냥 대충 뭐 여기서 팔아도 몇 배 튀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이 종목을 17만 원에 사고 16만 원에 사고 14만 원에 사고 이러고 있어요. 많이 조정을 받겠죠. 그죠? 요런 구간에서 사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 뭐가 있을까요? 삼성 SDI. 마찬가지로
정배열이에요. 그죠? 나 여기서 못 샀어요. 계속 조정을 받았어요. 거래량이 안 나와. 전고점을 넘어서 대량 거래 터져. 여기. 일봉상 보면 뭐랑 똑같아요? 5개월선 타고 가죠. 그죠? 5개월선 타고 가잖아요. 만약에 이게 일봉이었다라고 가정해야 되면 이거 급등주잖아요. 그죠? 급등주 모양이잖아요. 그럼 5개월선 이탈했을 때 팔아도 돼요. 그래도 이만큼의 수익은 낼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100% 이상 수익은 나네요. 그죠? 또 다른 거 볼까요? 대주전자 재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어요. 대량 거래 터졌어요. 이때 사든가 아니면 또 요거 넘어갈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요럴 때 사는 거겠죠. 지금은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 이거는 매수는 아닙니다. 보유자의 영역. 왜?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랜빌의 법칙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동평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다시 땡기는 습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평선이 땡기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럼 봅시다. 차트를. 어떤 부분들을 한번 봐볼까? 제가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뭐하고 했던 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글쎄요. 과연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월봉 차트를 잘 참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대충 조건 검색으로 좀 볼게요. 조건 검색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나? 여기에 없네요. 그러면 대충 그냥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좀 많은 거 위주로 한번 보자고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정배열이죠? 대량 거래 터졌네요. 대한제당이네요. 그죠? 뭐 이런 거라든가 대충 한번 봐보세요. 대충 백광이 있네요. 백광산업 얘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세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 좀 그렇죠. 막 저 메모하는 소리 들려요. 막 저기 옆에 뭐 기아라든가 LX 인터 이런 것들을 다 빼고요. 알루코 얘도 아직까지는 박스네요. 그죠? DB하이텍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월봉상에 정배열에 되어 있는 것들 한번 봐봐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시세 흐름들은 아직까지 정배열 초입은 안 됐어요. 시세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나왔다가 지금 죽고 있단 말이에요. 동국제강도 일단은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조정시 봐야 되겠죠. 조정시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작년 10월 달에 매수를 해놓고 나서 자식들 사라 라고 했던 종목군들이 모였어요. 효성이잖아요. 효성. 일봉 봤을 때 여서 사시라고 했잖아요. 여서. 사라 이거. 그죠? 월봉 봐보세요. 월봉. 정배열. 그죠? 정배열 권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얘기를 한 거예요. 월봉의 초입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월봉 차트가 정배열로 되어 있던 거 제가 보니까 수소 쪽에도 월봉 초입으로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SOC 쪽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있는데 이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틈이 되면 몇몇 개의 종목군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명품 강의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혹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상담 생방송 중에 받고 싶다 하시면 이 번호로 접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